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AI 툴 10가지 파트 9번째 리튼 에디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꼭 알아야 할 AI 툴 10가지 중 9번째 파트인 리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부제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리튼은 원래 보통 리튼 에디터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약간 글쓰기 도구라고 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직장인분들이 또 많이 쓰는 AI 툴 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강의 같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튼을 좀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항상 이제 포인트 잡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리튼 에디터라고 하는 걸 이제 AI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게 또 9번째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른쪽에는 뭐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마지막 AI 강좌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또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샘플 폴더 같은 데를 보시면 강의 부연 설명이란 메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내가 수업을 하면서 좀 요약이 되는 정리본들, 이런 것들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이제 강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배우려는 AI 툴에 대해서 뜻과 특징, 뭐 장단점 같은 걸 소개해 드리겠죠. 요거 말고도 실제로 뭐 공식 홈페이지 가서 메뉴 설명하는 것과 뭐 회원가입 등 여러 가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좀 들으시면서 이 위트니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좀 가볍게 또 이제 마음 먹으시라고 또 오리엔테이션 강의 준비해봤고, 이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이 리튼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쓰일 건지 한번 말해보는 그런 두 번째 강의가 되겠죠. 아주 기본이자 기초적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약간 생활 속 사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생활 속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는 방법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뭐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끔 포커스를 좀 맞춰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 강의라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2강이랑 3강에서 보통 이제 이 리튼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는 곳이죠. 사실 이제 2강만 들어도 뭐 기본적인 사용들은 되겠지만, 그래도 3강까지 플러스 알파적으로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튼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뜻과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장 잠깐 이용할 생각이고, 끝에 머리 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튼 에디터는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 장문 보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간 제가 사용자가 주제나 키워드 등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글을 분석을 해요. 너가 어떤 주제를 썼는지,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이렇게 AI가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맞는 이제 초안 같은 문서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듯한 모습이 가장 큰 이제 요약했을 때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튼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사용자가 완성된 초안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가미를 시켜서 완벽한 문서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그래도 리튼 에디터가 거의 80% 이상 정도는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뭐 문서 작성이 가장 주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일단 멀티미디어, 뭐 음성이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 스타일 옵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라고 하죠.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SNS 이런 등에 맞는 컨텐츠에 맞는 문서 작성도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보자가 가장 하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글쓰기를 해주는 장문 보조 기능 AI가 리튼 에디터 말고도 또 있지만, 초보자가 가장 좋은 걸로 또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친구는 이제 모바일 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PC와 모바일 전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뜻과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좀 기대가 되시죠? 왜냐면은 내가 주제랑 키워드 같은 것만 입력을 해도 AI가 분석도 해주고 초화문서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내가 열어놓은 곳이 written AI입니다. 주소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제 메모장 보고 갖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것은 이제 가장 쉬운 AI 리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모든 기능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 알려주고 간편한 검색 이런 것들 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튼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메인 화면으로서 오는 곳이고요. 왼쪽에 이제 리튼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록을 열거나 닫는 부분들, 그리고 홈 쪽, 그리고 캐릭터 챗이라고 해가지고 AI 친구들과 롤플레잉 같이 뭔가를 즐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나중에 제가 3강에서 폭넓은 사용할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리튼을 시작 페이지로 둬서 인터넷 들어가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스마트는 일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다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여기 보면 GPT-4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쨌든 문서를 작성해주는 장문 보조 AI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말하면 그거 가지고 문서를 생성해주는 거라서 사실은 비슷하게 챗봇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챗 GPT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GPT 버전이 4버전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 리튼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리튼 에디터를 조금만 더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자면 실제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NLP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NLP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NLP는 보통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는 거, 모든 이제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죠. 약간 문장의 문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분,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이제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말 이제 누구나 다 이런 리튼에 대한 뜻이야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조금 어려운 말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툴 사용하는 게 있어요. 툴은 이제 도구죠. 네, 어떤 도구가 있는지는 저랑 같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이제 제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그런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할 수 있고, 이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경계선인데, 이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질문할 건지에 따라서 좀 약간 좀 예시형 프롬프트? 네,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스토어, 스튜디오, 스튜디오 프로, 프롬프트 공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은 고객센터부터 보시고 싶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로그인 버튼부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체크,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로그인 버튼 할 때 이제 가입하기로 해야 되는데, 보통 SNS래. 그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걸로 많이 하냐면 이제 구글 계정으로 많이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 계정으로 많이 로그인을 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 서비스까지 아니면은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메일과 인증코드로만도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이나 이제 뭐 구글, 네이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메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긴 하는데, 추천은 사실 구글로 합니다. 왜냐면 AI 플랫폼들이 보통 구글로 많이 연동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구글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계정 선택을 하고, 보통 구글 없으시면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아무래도 제일 빠르니까. 그래도 SNS로 로그인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용 약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닉네임 같은 것들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깡쌤이라고 할게요. 그 남자 제 생년월일을 넣고요. 직업도 보통 이제 교육직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제 교육직에 다니고 있으니까 리트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타로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이제 막 했다고 나오면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 바로 이제 홈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로그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계정을 눌러보시면 설정과 계정 정보부터 계정 정보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탈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설정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테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라이트나 다크 모드, 시스템 설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사실 뭐 여기 보시면 뭐 프로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빠르고 검색을 또 더 잘해주는 부분들이라서 밑에 보시면 스토어를 일단 들어가 보시면 리튼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누군가 이제 챗봇 그리고 툴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내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새로 고치를 하게 되면은 눌렀을 때 이렇게 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이용해보고 약간 좀 그 커뮤니티 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크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스튜디오 쪽은 이제 내가 툴을 만들거나 챗봇을 내가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내가 커뮤니티 쪽으로 스토어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나중에 꼭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스튜디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라는 게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베타 테스터라고 나와 있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보시면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보다도 프로가 더 좋다라는 말이겠죠. 그거에 맞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뭐 아직 베타라서 테스터 중입니다. 프롬프트 공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명령어를 작성한다는 얘기거든요. 프롬프트. 사실 원래는 명령어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줄짜리 그냥 이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갔었을 때 뭐 5초 만에 끝나는 엑셀 수식 작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롬프트라고 하고, 그걸 공유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강, 3강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 기초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강에서는 실제 이제 홈 들어와 있을 때, 여기 아까 전에 질문했던 곳 있죠. 거기서 이제 여기 요거를 이제 2강에서 좀 많이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강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에 관련한 것들 이제 많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공유를 눌렀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강은 이제 캐릭터 챗 여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밑에 이제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어떻게 또 내가 이걸 또 스튜디오를 만들지, 뭐 스튜디오 쪽에서는 어떻게 내가 봇 같은 걸 만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3강에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강으로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기본이라서 애매하게 들어갈 것 같고, 3강까지 들으셔야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강이랑 3강에서 리튼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